짧은 일생을 영원한 조국에. 내가 전에도 조국의 건설을 집 짓는 것에 비교 말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가 지은 그 집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조국을 짓고 우리가 지은 그 조국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어떤 대신이 새 집을 지었는데 마지막 준공을 본 낙승년에서 그 집을 짓는 데에 도움을 해준 이웃 사람들을 상좌에 앉히고 자기 자식은 도리어 말석에다 앉힘으로 남들이 이상히 여겨 그 까닭을 물었더니 비록 이웃집 사람이더라도 이 집을 짓는 데에 도와준 사람은 공로가 있는 사람이요. 설사 내 자식이더라도 이 집 짓는 데에 땀 흘린 일이 없고 오히려 뒷날 팔아먹기나 할 녀석이면 말석에 앉히는 것도 과분하다 하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국 광복에 있어서 이 같은 예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해방 조국을 만들기 위해 무수한 지도자들이 피를 흘렸고 또 외국인까지도 백난을 무릅쓰고 애써준 이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조국 광복에 방해를 놀고 또 오늘도 조국 건설에 손해만 끼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국 광복, 조국 건설이 우리가 집 짓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우주과학이 극도로 발달해서 달이나 다른 별들을 제 집 날듯 덧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인류에게는 의연히 지구가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국제 교환이 아무리 빈번하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한국인에게는 한국이 필요합니다. 조국은 우리들의 영원한 보금자리입니다. 내가 서울의 안암동 개운사 절 밑에서 사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절에서 울려 나오는 종소리를 들어봅니다. 나는 그 종소리를 들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종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신라의 봉덕사종, 서울 종로의 인경종, 할 것 없이 거기에는 금도 들고 은도 들고 온갖 쇠조각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면 큰 종처럼 조국을 위하는 많은 인물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문무간에 조국을 위하는 금과 은 같은 존재는 물론이요. 비록 이름 없는 농부, 농녀나 산촌에서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이들까지라도 모두가 조국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금이니 은이니 해도 그것이 조각으로 있을 적에는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더구나 무쇠 조각 따위야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일생이란 짧은 것이요. 또 개인이 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이는 54년밖에 살지 못했고 충무공도 역시 54세로 전사했으며 율곡 선생은 더 짧게 49년밖에 못 살았고 안중근 의사는 32세, 윤봉길 의사는 더 짧게 25세로서 순국했습니다.
물론 원효 대사나 태계 선생 같은 이는 70세까지 살았고 간혹 위대한 인물로서 좀 더 오래 산 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인간의 나이란 이같이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일생을 조국이라는 큰 종을 만드는 속에 집어넣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상 모든 의사, 열사와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다 그 짧은 일생을 조국에 바쳐 조국의 생명을 영원하게 하고 그대로 그 영원한 조국의 생명 속에서 같이 영원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얼 지니고 인류의 광장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서 중대한 한 가지를 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과 인류와의 관계요, 조국과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여기서 조국을 강조하고 민족을 외치는 것은 결코 어떤 쇄국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이거나 배타적인 의미는 추호도 없는 것임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국이란 것과 민족이란 것이 결코 세계와 인류의 통로를 봉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전체의 광장에까지 가는 것이 민족과 조국을 강조하는 진정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지난날의 독일이 범한 과오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갓 독선적이요 배타적인 협소한 민족주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1차 대전 때에 벨은 하디 일파는 세계의 강국이냐 아니면 망국이냐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참으로 광상곡의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제2차 대전 때의 히틀러도 역시 나의 투쟁 속에서 거의 노골적으로 이웃나라에 대한 병탄 계획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과오도 너무나 잘 압니다. 1890년 이른바 칙어 발표 이래 패전에 이르기까지의 반세기 동안 그들은 침략과 정복으로서 국책을 삼았던 것입니다. 일본 민족이란 본시 우리 민족의 혈통도 들었지만은 아이누족과 인도네시아족들의 혼혈로 된 그래서 무척 싸움을 좋아하는 섬 족속으로서의 근성을 지금도 못 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을 발판으로 하고 일어섰다가 그 발판에서 미끄러진 오늘이라 또다시 발판을 도로 찾아보려는 야욕을 숨기지 못한 것을 봅니다마는 이 같은 군국주의적인 침략성과 독선적인 배타성을 띤 민족주의는 우리들이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임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국과 민족의 확립을 성취함과 동시에 제 정신, 제 문화의 단위를 지니고서 마침내는 인류의 대평화의 광장을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서로의 확립, 그것이 세계의 질서를 가져오는 요소가 되는 것이요. 또 인류 공동의 사상의 세계를 이루는 곳에 민족과 민족의 최후의 도달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짧은 일생을 영원한 조국에 내 얼 지니고 인류의 광장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